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지방의회의 정책과 비전을 소개하는 의정 리포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지혜입니다. 최근 수원 특례시 의회가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로 올해 마지막 의정 활동을 펼쳤는데요. 지난 7월 개원 이후 수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수원 특례시 의회. 그동안의 성과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김기정 수원 특례시 의회 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장님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수원 특례시 의회가 걸어온 길을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1949년 7월 5일 법률 32호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된 후 1952년 4월 25일 의원 선거를 실시한 뒤 5월 5일 최초로 수원시 의회가 구성됐다. 1961년 5월 16일 의회가 해산되기까지 10년 동안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수원시 의회는 많은 업적을 이루어냈다. 이후 1990년 12월 31일 법률 4310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30년간 중단됐던 지방자치가 부활했고 1991년 4월 15일 4대 수원시 의회가 출범해 현재 12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수원 특례시 의회로 첫걸음을 시작한 해라 의원들 모두 수원 시민을 위해 의미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며 지방자치 발전과 수원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수원 시민과 함께한 시의회 70년의 발걸음과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알아본다. 수원 특례시 의회는 슬로건으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수원 특례시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지난 시간 돌아보면 어떤지 소회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한 1년 6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갔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제 수원 특례시 의회 의장 또 경기도 의장협의회 또 회장으로서 대한민국 전국 지방 관련 실무 대표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원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 정도로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의정생활이 후회 없는 의정생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5선 의원이시죠. 네. 와, 이런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 어떻게 정치에 입문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정치 철학을 갖고 또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우연찮게 후보, 그 당시 국회의원 후보 선거를 도와줌으로써 이제 그 당시에 후보 중에 시의원 하시는 분이 사퇴를 해서 보궐로 출마를 하게 됐고 그 당시에 제가 영통에 초중고 13개 학교 운영위원장 협회장을 하면서 우연찮게 후보가 부탁을 해서 들어갔는데 의원 하면서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겼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생긴 정치 철학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문화복지체육교육 쪽에 이제 올해 상임위 활동을 했는데 아무래도 어렵고 힘든 주민과 만나면서 해결하면서 가지고 온 여러 것들이 지금의 많은 느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은 시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수원 특례시 의회가 첫걸음을 내디딘 해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의미 있는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시의회 개원 70주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1950년대 6.25 중에 수원시 의회가 의회를 개원했었고 그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해 왔고 우리 전 의원님들이 그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인사권 독립까지 왔으니까 이제 나름대로의 의회가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수원 특례시 의회 첫 의장으로 의회를 이끌어가는데 큰 부담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 가장 또 중점을 두고 의회를 운영하고 계신지 또
특례시 의회가 되면서 어떤 게 가장 달라졌을까요? 우선 수원 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저희들이 일부 받는 정도.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 뭐 권한 주는 만큼만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 많이 어려움이 있고, 또 특례시라는 거는 원래 특례를 줘야지 특례시인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의 말로만 특례시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진정한 특례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도 조금 갈 길이 멀다라고 아쉬움을 표출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갈 길은 멀지만 특례시 의장으로서는 또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시게 되나요? 그건 아까도 말씀했듯이 특례시로서의 지방에 이관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저희 스스로 많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시민과 소통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12대 수원 특례시 의회 출범 이후에 많은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씩 성과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원시 의회가 처음으로 수원시 공공기관장 임용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 검증, 청문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던데요. 이 정책 도입으로 어떤 성과를 또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전국에서 저희 수원 특례시가 처음으로 청문회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 특히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정책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공공기관 대표이사들을 이제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 후보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지, 그 사업 거기 대표이사로서의 미래 비전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 의회에서 청문을 통해서 이제 걸러봤고, 그렇게 함으로써 후보자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많이 정리가 돼서 시작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정책청문회라는 게 굉장히 눈에 띄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의회 운영에 있어서 의장님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또 시민 우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또 시민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시민과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과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봄으로써 의회하고 시민과의 관계를 좀 더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시민에게 묻고 답하다에 토론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대본 없이 홈페이지로 받은 그 답을 여과 없이 같이 함께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이제 호응을 받았었는데,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 회원님들이 아무래도 기존 가지고 있던 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로 그런 것들을 좀 더 해결을 하고, 우리가 실제로 시민들이 불편한 것들 좀 더 많이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청문회를 몇 개를 더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시민이 묻고 답하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가 될 것 같은데, 이것 외에도 수원시 의회 사상 처음으로 토론회도 개최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년 동안 진행되어 온 토론회에서는 어떤 주제들이 과연 오갔을지도 궁금하네요. 특례 지자체는 있는데 특례시 의회는 없다라는 주제로 한번 저희가 그 토론을 했고, 주민 참여 예산이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토론을 했고, 또 수원 보육을 말하다라도 좀 했었고, 우리 조례로 담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예산의 문제라면 또 우리 시 집행부와 또 그런 것들을 상의해서 예산으로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조례안이나 정책이 바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 조금 더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또 12대 시의회는 정책의회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또 뿌듯하기도 하실 텐데, 어떤 점들이 이런 평가를 받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예산 심의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조례 재개정을 하다 보니까 시민의 눈에서는 집행부를 견제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싸운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싸우지 않는 길이 뭘까라는 생각에서
현재는 지자체만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1호 제가 냈던 게 우리 수원에 공방거리라고 있습니다. 그 공방거리가 지금은 기존의 공방이 빠지고 대체로 커피숍이 들어오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1호 공약으로 지금 내놓고 시민들이 왔을 때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든지 그리고 관련된 도로도 좀 더 보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 나가면서 상권 활성화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상인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들 또 상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당연히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시는 아무래도 큰 위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의회는 충분히 조금씩 놓치고 있는 것들을 촘촘히 저희가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또 의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상인들이 좋아하시고 또 상인들이 좋아하시는 거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상인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한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좋아하시고 상인들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해결책을 또 제시해 주니까 또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행궁동 거리 외에도 또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게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예산 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것들을 전개된 상태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골목 상권 활성화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2024년도는 그 분야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골목 상권이 우리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골목 상권은 조금 떨어져 있는 상인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엮어서 지원할 수 있을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련된 회장님도 만나고 해서 좀 조율 중에 있고 이것도 내년 4월 추경 때 좀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네, 예산 편성권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살짝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수원 특례시 의회가 기초의회의 맡형입니다. 그 맏형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특례시고 또 인구가 120만이 넘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하는 일들이 다른 시군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 특례시의회는 아까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조직을 가져오고 예산을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저희 수원시가 먼저 앞장서서 해주는 게 31개 시군 그 의회도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 중에 있고 그런 것들을 31개 시군 의장들하고 많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2대 수원 특례시 의회의 성과와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내년 시의회 계획과 또 남은 과제들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기치로 내건 12대 수원 특례시 의회. 379회 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다. 내년 시의회 의정 방향으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정책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와 연구단체 활동 활성화,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노력을 제시했다. 작년 7월 출범 이후 지역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쉼없는 의정 활동을 펼치며 전반기 반환점을 돈 12대 수원 특례시 의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이 원하는 조례를 재개정하고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수원시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과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수원 특례시 의회 김기정 의장에게 들어본다. 네, 내년 수원 특례시 의회 계획에 대해서 VCR 함께 보고 오셨는데 잘 정리가 된 것 같나요?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하나씩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마지막 정례회에서 내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자, 눈여겨볼 만한 조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번 그 회기는 조례안보다는 실제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언론 관련된 조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예비군 지원 조례입니다. 수원에서 화성까지 예비군들이 이제 가야 되는데 버스가
고생역이라는 데서 서요. 그러니까 화성, 용인, 수원이 고생역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군들이 차를 2번 타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수원역에서 출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조례를 통해서 내년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화성이나 오선이나 용인이나 어디 지역이든 수원역에서 만나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비군 분들은 무척 반기고 제대로 현실에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라를 지키는 분들에 대한 또 예우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 어떤 예우 차원의 조례안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로는 뭐 국가 유공자, 기타 여러 분들을 잘 챙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조례화되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공자에 관련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문화생활이라든지 기타 또 공공기관 입장이라든지 또 그 관련된 가족들 지원들이 그렇게 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을 챙겨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 청년의 중요성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의 정의를 재정의했다고도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청년을 너무 강범위하고 또 청년에 대해서 법적인 지원 조례가 없다 보니까 관련된 것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년들이 취업하고 또 그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이런 또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수원시의 취업률들을 좀 향상시키자라는 취지에서 이번에도 청소년에 관련된 지원 조례를 만듦으로써 기초의회 법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잘 만들어서 청년들이 좀 더 취업에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터놨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건 이 내년도 예산안일 텐데요. 이 내년도 예산안은 어디에 가장 방점을 두고 추진이 됐을까요? 이제 그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 집행부도 그렇고 관련된 게 시민을 위한 거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수원시의회에서는 그 1,000억 펀드 중에 100억을 저희가 이제 수원시에서 만들어서 기업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펀드에 관련된 것들 좀 더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또 시민들이 요즘 많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거냐. 그래서 1:1 돌봄, 그다음에 통합 시스템 돌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좀 더 좀 지원을 하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들어가고 그 시민들이 돌아간 것들이 따뜻함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사실 저는 의정 리포트를 진행하면서 이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한편으로는 저도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 주민 참여제도 예산이 삭감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이유에선지.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동에서 조그조그만한 것들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도로에 뭐 몇 억씩 올라오고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시민들, 주민들 의견이 100% 반영되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예를 들면 20억, 10억이 올라오면 그거는 사업부에서 해야 될 정도의 규모로 올라오고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참여 예산이면 우리 의원들이 다 지역구 의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해줘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부가 올라오면 안 되는 예산들이 주민참여 예산에 둔갑돼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노출됐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보다는 공무제나 또 아니면 시에 직접 예산 편성을 해서 올라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던 것 같아요. 네.
삭감된 거는 이번을 계기로 또 주민참여 예산이 더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애정을 갖고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시의회 의정 방향으로 의정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이 또 언급됐는데 이 제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기초의원들이 뭐 전문 지식 다 가지고 계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있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시는 여러 가지 그 위원회가 많습니다. 자문위원회도 있고 무슨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의회는 자문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의원도 좀 더 깊이 있고 아까 했듯이 정책을 제안하고 이러려면 전문가들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문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다가 그럼 한 5, 60명 정도 저희가 그 분야에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의정 활동하는데 좀 더 참고되고 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우리 아마 전국에서 자문위원 구성하는 건 저희가 처음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견제의 기능 떠나서 제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의원들과 집행부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민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번에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 자문위원회와 또 의정 모니터단은 좀 다른 건가요? 의정 모니터단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회의 행감이나 예산 심의할 때 들어오셔서 모니터링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시민단체 분들께서 하다 보니까 제안으로 올 수는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전문가적인 입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목이나 건축이나 전기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전문가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잘하자. 그리고 수원의 도시계획 관련된 것도 시 집행부에서만 할 게 아니고 수원시 의회에서도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의견을 줌으로써 수원시 기본계획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더 많습니다. 네. 수원에서는 다양한 종목의 시의회 의장배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좋아합니다. 어떤 종목 보통 즐기세요? 전에는 축구, 배드민턴 했는데 그게 이제 의장되다 보니까 쉽지 않아서요. 탁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탁구도 의장배 대회가 장애인이 장애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하기 전에 이제 족구대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4개를 더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그건 이제 취지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더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의장배 종목을 1개에서 4개를 해서 5개입니다, 지금. 네. 물론 이제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또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도 좋을 텐데 그 추가된 4개 종목이 뭐고 또 내년에는 어떤 경기들이 그럼 열리는 건가요? 일단 당초는 족구만 있어서요. 그래서 아까 했듯이 아이들에게 뭔가 저희가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농구, 그다음에 장애인들은 대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탁구로, 그리고 또 테니스도 이제 연령대가 높은 50대, 60대 위주로 대회를 만들었고, 내년에는 하나 더 늘려서 그 축구를 50대, 60대, 70대 대회를 좀 의장배로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대회가 많지 않는 고연령대를 좀 더 의회에서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대회를 하나 더 늘릴 생각입니다. 수원시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도 수원 특례시 의회가 앞장서서 일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시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이제 저희 수원시도 많은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125만의 인구가 실제로 어떻게 먹고 살 건지에 대한 것들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경기도 안 좋고 또 저희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삼성이라든지 기타 기업들이 경기가 그렇게 막 좋지 않다 보니까 들어오는 세금도 한계가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저희가 펀드를 통해서 기업을 육성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따뜻한 돌봄을 통해서 1대1 통합 돌봄 동시에 좀 진행을 하고, 경제 쪽에서는 펀드 외에
아까 말씀했듯이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골목 상권들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예산들을 이번에 본 예산에 많이 이제 반영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면 추경해서 좀 더 지원을 좀 할 생각입니다. 네, 12대 수원 특례시 의회 전반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절반밖에 안 남아서 하실 것 같은데 남은 기간 어디에 중점을 두고 또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 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만드는데 최선을 좀 다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의회법이 나와야 조직과 예산과 그리고 인사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31개 시군 그리고 전국 의장단 모임에서 그런 것들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수원시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어려운 점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토론회나 공청회나 관련된 것들을 좀 더 많이 열어서 시민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OBS 시청자와 수원 시민들에게 연말 연시를 맞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수원 특례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충실해 오신 우리 시민들에게 응원과 용기를 드립니다. 우리 수원 특례시는 늘 시민들이 믿고 함께하는 그런 수원 특례시 의회와 또 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수원 특례시가 내년에 꼭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OBS 우리 방송 정말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그래서 빛이 나는 우리 OBS라고 생각됩니다. 늘 알거리에 대해서 충족시켜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이 잘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시민과 주민을 위해서 많은 방송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된 1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자리가 좀 더 뜻깊은 자리이면서 또 우리 OBS나 우리 수원 특례 시민들이 내년을 준비하는 또 다른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 특례시 의회 김기정 의장 모시고 지금까지의 성과와 새해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을 펼치는 수원 특례시 의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정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